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는 바이코리아라는 말처럼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월과 2월 외국인들의 눈과 손이 향한 종목들 함께 살펴봅니다. 네, 먼저 1월에 외국인들의 순매수한 종목 탑5부터 살펴보실까요? 가장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이름을 올렸고요. 밑으로는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금융 관련주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 플랫폼 대장주를 많이 담았다면 외국인 쪽에서는 반대로 금융주를 많이 담는 모습이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의 금융주를 많이 담았고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까지도 매수하는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2월이 다 가진 않았지만 2월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한 종목들 탑5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린 점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1월에 반도체들의 수요가 특히 반도체들의 바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증시가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를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다면 2월 들어서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큰 몫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케미칼까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금융주 대신에 2월 들어서는 외국인들은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담는 모습입니다. 연말까지는 이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다면 테슬라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신호탄을 터뜨리면서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한 기대감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외국인들의 순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는 최근 우리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차익 실현으로 향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로 향할지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1월 돌아온 외국인인데요. 9년 내 최대치 6조 원 순매수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동안의 이슈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수급, 또 김영일 전문가 수급 잘하시거든요. 관련해가지고 알아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관 말고, 이제 외국인이 도대체 뭘 사고 있는지 우리 투자자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국인이 왜 돌아오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수급의 이 외국인 수급의 흐름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전략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우리 시장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1월 달이 그래도 가장 좋은 시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해 아무래도 첫 둘째 날까지는 왜 이런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랬어요. 네. 개묘년 정말 이제 좋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러한 이제 실망감을 바로 기대감으로 바꿔줬죠.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월 달은 상당히 좋아졌고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2월 달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2월 달까지의 어떤 이 시장 상승의 주체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뭐 기관도 기관이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돌아오고 있는 개인들도 개인들이겠지만 외국인들이 상당히 큰 몫을 해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 코스피 순매매 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시장 좋지 않았었던 뭐 이제 12월 달에는 뭐 물량을 많이 던져내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끌어올려졌었던 뭐 10월, 11월에는 이제 3조대 금액을 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1월 달 들어서 굉장히 큰 규모의 금액을 매수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6조가 넘네요. 네, 6조가 넘어가는 금액을 매수를 했고 이러한 이 매수세는 2월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한 이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1월 달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좀 많이 차올랐었거든요. 그랬죠. 네, 물가는 계속해서 안정세를 보이고요. 고용 지표도 그때 1월 당시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임금이 좀 조정이 나온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고용 지표는 높게 나오기는 했는데 임금이 살짝 둔화됐었거든요. 그래서 고용 지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어느 정도 잡혔었고 그다음에 환율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중반대로 좀 안정세를 보였거든요. 보통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게 되면 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위험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때문에 투심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유를 보자면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국내 수출 기업들이 아무래도 중국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우리나라가 중국의 또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차올랐고 그 다음에
1월에 정부 정책의 시작이었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책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네, 반도체 세액 공제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세액 공제율을 상당히 큰 폭으로 높이게 되면서 네.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순매수를 하게 된 겁니다. 반도체 쪽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12월 달에 다 어닝 쇼크 나왔잖아요. 맞아요. 4분기에.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반도체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번 달에는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까지 하면서 반도체 쪽에 상당히 호재가 많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4대 금융지주가 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잖아요. 은행은 실적이 좋아야죠, 지금 상황에. 네, 은행이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네. 여기에 이제 정부가 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배당 정책이 더욱더 이제 활발해질 것이다. 주주환원 정책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또 이 금융지주 쪽에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한 점 등등 해서 네. 상당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좋은 상승을 보였고 시장도 같이 끌어올려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끌어올려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됐던 게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또 동시에 상승을 보였잖아요. 또 성장주의 대표적인 투탑이죠. 그렇죠. 성장주의 대표적인 투탑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비트코인까지도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1월 달에 전체적인 뭐 물가, 고용 지표, 뭐 그다음에 연준의 어떤 기대감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시장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진 거죠. 물론 완전히 회복된다라기보다는 이제는 더 나빠질 게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좋아지겠구나 하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작용이 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투심이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상당히 큰 폭으로 돌아와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년 만에 상당히 이제 역사적으로 큰 폭의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네. 과연 2월 달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데는 또 이게 연초에만 좀 좋고 그죠? 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요. 사실 저도 살짝 우려감이 지금은 좀 있긴 한 상태인데 그래요? 일단 오늘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쵸. 때문에 오늘 이후가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중요하네요. 네, 어찌됐든 뭐 이 외국인 수급이 역대급으로 들어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쵸, 예. 때문에 이러한 수급들이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외국인 수급이 우선 많이 들어와서 기대치가 싹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속성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자, 수급 좀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1월부터 2월까지 해가지고 8조 원이 넘는 금액을 매수를 네,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많이 산 거거든요. 많이 샀는데 시장은 또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반도체 2차 전지 가릴 것 없이 다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서 돈을 더 집어넣어서 시장을 끌어올려 줄 건가 네. 아니면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할 건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이 상황 보면은 차익이 좀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코스피 수익률이 다른 이제 뭐 유럽이나 홍콩 등 해서 다른 국가들 대비 수익률이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잠깐 이제 코스피 차트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차트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외국인들이 항상 같은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예, 무슨 말이죠? 동일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스피 구간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어떤 움직임들을 보였냐? 우리가 항상 이 가장 주요한 저항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2,500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2,500 구간을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최근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두 번 정도 더 돌파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한 2,500 구간을 6번, 7번 뚫어주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 건데 못 뚫었죠. 못 뚫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일전에 하락장이 시작되었었던 구간을 보게 되면 2,500 구간은 뚫지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매도세가 나왔었던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당장 최근을 생각을 해봤을 때 10월, 11월 달에는 지금과 같은 기대감이 그대로 시장에 작용이 되다가 네. 12월 달에 연준이 뭐 금리나 이런 거 없다. 지금 시장 안 좋다. 여전히 인플레는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달 내내 떨어졌던 거 기억을 하실 텐데 네. 외국인들이 아까 이제 표 잠깐 보면 10월 달, 11월 달에 3조씩 샀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물량을 그대로 다 뱉어냈거든요. 그렇군요. 예, 때문에 잠깐 보게 되면 10월 달, 11월 달에 물량을 샀습니다. 이때 기대치가 싹 올라갔던 거죠. 그렇죠. 기대감 올라가면서 시장이 올라갔던 구간이었는데 12월 달에는 물량을 뱉어낸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뱉는 거네요. 조금 뱉어내기는 했지만 12월 달 내내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차익 실현한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0월 달, 11월 달에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1월 달, 2월 달에 많이 샀습니다. 많이 샀는데 안 올라갔으면 괜찮아요. 안 올라갔으면은 시장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은 코스피 기준 약 한 2200 구간에서 다시 한번 2500 구간까지 많이 올라온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2,500 구간을 강하게 못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순식간에 이 외국인들의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야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항상 같은 움직임을 반복을 해왔다라고 하면 이제 호재가 좀 나올 게 맞냐 아니면 이제 악재가 나올 게 맞냐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아직 악재가 나올 게 많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가능성을 조금 더 조정 쪽에 두고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걱정되는 거는 많이 내려갈까? 이게 좀 걱정인데 그거는 뭐 밴드를 어느 정도나 생각하세요?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의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코스피 시장 이제 잠깐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항상 2200 정도 구간까지 떨어뜨렸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순매수합니다. 그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벌써 약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2500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오늘 발표되는 CPI가 혹시나 반등을 하게 된다면 아마 시장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1차 코스피를 약한 2350, 그 다음에 2차는 2250 정도까지 잡고 있는데 항상 외국인들은 2200 정도까지는 떨어뜨렸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물량을 담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 지금 종목을 많이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아요. 그런데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지금 반등이 많이 나와 있고 주가가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주도주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번 달 그리고 한 3월 달 정도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냐? 2,500 구간을 일단 뚫어주기는 저는 사실상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희 지금 전략 들어간 겁니다. 전략 들어간 거고요. 인플레가 저는 사실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다까지도 이제 생각이 되는 게 왜요? 유가가 도무지 저는 지금 상황에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이상형 월드컵에서 $100 보셨죠? 그렇죠. 일단은 뭐 $100라는 이제 정확한 수치는 이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일단 지금 중국 산업 재가동이 아마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될 거고 양회부터 완전히 드라이브가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양회 시작되면서 중국이 아마 양회에 상당히 여러 가지 야욕들을 좀 내비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야욕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국의 경제를 완전히 살려내겠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사실 뭐 중국이 미세먼지가 어떻게 나오든 뭐 그 다음에 뭐 세계적인 인플레가 어떻게 되든 그런 거 전혀 신경 쓰는 나라 아닙니다. 나부터 살겠다. 자기 나라만 잘 되면 되고 자기 정당의 정당성만 확인이 되면 그러면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국가죠. 여태까지 했던 걸 보면. 그러면 중국 양회에 아마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드라이브가 걸릴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적인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저는 한 차례 또 치솟아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들만 보더라도 원유 반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뭐 러시아 감산했죠. 그다음에 오펙은 지금 계속해서 감산을 해 나갈 거죠. 근데 중국 산업 재가동하면서 수요 올라갈 거죠. 뭐 결론적으로는 원유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인플레 반등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고용 지표라도 안정성을 보여야 되는데 고용 지표도 일단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점이 우려스러운 거죠.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살짝 쉬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제가 당분간은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월 달 정도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2차 전지 외국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그쵸. 그런데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민감하게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섹터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바닥을 좀 아까 대충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잡으면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코스피가 2,400 후반대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쵸. 바닥을 저는 최하단 한 2,250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하단에서 다시 한번 잡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거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시장 바닥 잡는 구간에 반도체는 저는 항상 모아가야 된다. 네, 어떻게 맞아요. 보면 이번 눌림 구간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는 안 좋았던 것들이 1월 1분기 지나고 나서 슬슬 이제 끝나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네. 1분기 지나가면서 이제 재고 줄어들고 더군다나 호재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 반도체 악재가 안 나와요. 네, AI 반도체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캐시카우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지금 현재 반도체는 눌리게 되면은 마지막 모아갈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꼭 잡을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3월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또 완전히 이어진다라고 보거든요. 네. 주도주 쉬어가니까 당연히 개별 종목 장세가 돌겠죠. 그러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눈에 띄는 이슈는 양회, 그 다음에 IRA 가이던스 세부상 발표일 네, 겁니다. 예. 양회에 따라서 이제 중국 산업 재가동에 따른 반사수의 종목들, 네. 그 다음에 IRA 가이던스 발표에 따라서 뭐 이제 에너지용 강간, 뭐 혹은 이제 인프라, 뭐 그 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일부 2차 전지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요. 예. 그러면서 시장 조정 이후에는 또 똑같은 움직임이 반복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바닥 잡게 되면 다시 한번 또 2,500 구간을 뚫으러 갈 거거든요. 그러면 또 지금과 같은 비슷한 연세가 또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바닥을 잡는 구간에는 다시 한번 재상승에 대비를 해서 네. 지금과 같은 이러한 전략을 좀 꾸려 나가야 된다.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사실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아니 어디까지 빠질지 알고 있으면 그게 무섭습니까? 그렇죠. 기회죠. 네. 2200 구간을 말씀을 드린 건 가장 안 좋았었던 이슈가 이미 2200 구간에 다 소화가 됐거든요. 예. 지금 그것보다 더 나빠질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서울 게 없죠. 네, 때문에 뭐 그 정도 구간에서 충분히 바닥을 잡아줄 거고 그러면 이제 벌써 우리가 몇 차례나 해왔던 것들입니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바닥 잡을 때까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아실 거고 그쵸. 바닥 잡는 구간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모아가야 될지를 이제 어느 정도 다 감을 잡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때문에 뭐 시장이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충분히 우리가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의 시나리오가 조금은 눌릴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전략을 꾸려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지수가 좀 밀렸을 때는 이제 굵직굵직한 저는 반도체 좀 슬슬 모아가다가 그거 오기 전까지는 순환매 계속 돌리면서 포트를 구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따른 개별 종목들 네. 접근하고 바닥에서는 반도체 모아가고 네. 이런 전략입니다. 네. 자, 큰 그림 이렇게 그려드렸으니까 저희가 또 이슈플로우로 또 타이밍 오면은 관련된 주제 저희가 매일 잡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